레슨 2-5 정신수양. 정신수양, 정신 집중을 하는 매일의 의례. 정원은 우리의 불완전한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장소다. 마이클 폴란. 부를 일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하지. 정원사는 생각했다. 하지만 부에는 대개 멈춰 생각할 시간을 뜻하는 행운의 브레이크가 따라야 한다. 때는 가을이었고 저녁바람이 선선해지고 해가 짧아지고 오크나무 잎들이 땅에 떨어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군. 정원사는 집 뒤쪽 석조 발코니에서 따뜻한 차를 홀짝이면서 넓게 펼쳐진 포도밭 풍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프 한 대가 집 앞 구불구불한 차량 진입로를 올라오고 있었다. 지미가 간밤에 전화를 걸어와 오늘 만나자고 했다. 지난 5년 동안 정원사와 지미는 즐거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유지했다. 정원사는 아이가 없었고 지미 역시 아버지가 없었다. 두 사람은 산투스가 맡고 있는 이웃 농장 일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잡담을 나누다가 사업 이야기로 들어갔다. 지미가 입을 열었다. 산투스 아저씨가 시작하는 걸 돕고 싶어요. 하지만 1년 넘게 수습 신분으로 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임시 자리야.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야. 특히 현금 흐름에 관해서 말이다. 산투스와 사이가 좋지 않니? 그런 거 없어요. 산투스 아저씨의 의도는 좋아요. 신지들에게도 도움을 청했고요. 봄이면 농장을 시작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돈이 굴러 들어올 거라고 믿고 계세요. 제가 보기엔 실제로 전략이라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지미가 말했다. 전략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니? 어느 정도는요. 전 늘 궁금했어요. 어째서 아저씨 일들은 그토록 잘 굴러가는지 말이에요. 아저씨가 하는 사업적 모험들에는 왜 실패가 없는 거죠? 정원사가 조용하게 빙긋 웃었다. 내가 실패를 무척이나 잘 감췄나 보구나. 그는 지미를 바라보았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왔음을 알았다. 정원사는 낯선 아이디어는 생각조차 않는 제러드보다 지미가 훨씬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고 여겼다. 나이를 먹을수록 내 행운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겸허해지게 돼. 고생하며 일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그가 지평선 너머를 응시했다. 하지만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내게는 행운의 브레이크라는 축복이 수없이 있었어. 운을 믿니, 지미? 지미가 고개를 저었다. 행운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별 가치 없는 일이에요. 나 역시 인과율을 믿는단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개인적으론 매일의 정신수양이 행운을 불러왔다고도 생각하지. 지미는 궁금함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대답을 재촉하진 않았다. 정원사가 의자에서 일어나 다리를 쭉 폈다. 좀 걷잡구나. 날도 좋은데. 지미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일어나 포도밭 자갈길로 걸어가는 정원사를 뒤따랐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정원사가 뒷짐을 지며 말했다. 미국 원주민들도 여기와 같은 땅을 걷곤 했지. 그들은 날씨가 변하길 기원하면서 춤을 추며 기우제를 올렸단다. 우리는 그런 일을 비문명인들의 원시적인 재래라고 일축하지만 기우제는 사하라 사막,
에티오피아, 중국, 아프리카, 태국, 심지어 유럽에도 있었어. 내가 기우제를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목적에 대해 사람들이 고양되어서 거기에 집중할 때를 생각하면 마음의 힘에 대해 배울 게 많다고는 생각해. 아저씨만의 기우제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지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느 정도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 그거 말고 할 게 없는걸요? 두 사람은 오솔길을 걸었다. 난 돈 벌려고 고군분투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단다. 그건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일만큼 흔하지. 하지만 내 성공에는 고된 노동과 매일의 정신수양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지. 이 두 가지가 나의 경제적 명운에 영향을 끼쳤단다. 지미가 미심쩍은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아저씨가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단 말씀이세요? 기적처럼 보이는 우연을 몇 번 봤지. 그 기적들은 인과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믿고 있단다. 자연이 우리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은 인과율, 목표와 신앙에 응답하는 보이지 않는 힘은 존재한단다. 난 그 증거를 봤어. 정원사가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아저씨가 매일 수양하시는 정신수양이 정확하게 뭔데요? 정원사가 말했다. 네가 내 작은 정원에서 무얼 보든 그건 오래전에 처음으로 상상했던 것이란다. 조용히 몽상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그 목표를 생각하며 깊이 명상하는 의례를 매일같이 치른단다. 목표에만 주의를 쏟아. 마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처음에는 단순히 일을 할 때 정신이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되는 걸 느꼈어. 나중에는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지. 주술사 같은 생각을 하시네요. 정원사가 껄껄 웃었다. 날 너무 엄격히 재단하지 말려무나. 많은 사람이 기원의 힘을 믿는단다. 내 인생에서는 잠시 멈추어 생각할 시간과 영감, 우연의 일치, 계획, 기회가 왔어. 내 운은 모두 내 손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지만 다시 말하는데 일하지 않았다면 가뭄으로 죽었을 거야. 정신 수양이 일과 태도, 행운에 모두 좋게 작용했지. 지미가 생각에 잠겨 걸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제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원하는 결과에 집중해야 한단다. 마음속으로 욕망을 경험하면 그게 내가 하는 일에 강점으로 작용할 거야. 거기에서 내가 지닌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내면의 지혜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춘다면 그것이 길을 열어줄 거야. 정신 수양은 깊이 숙고하는 시간, 매일의 의례를 말한다. 기도처럼 매일 집중하는 행위는 그 태도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투지에 불을 붙이고 행운의 브레이크를 만들어준다. 나는 매일 정신 수양을 하는데 시간을 들였고 일도 무척 많이 했다. 신은 어느 새에게나 먹이를 안배해 두셨다. 하지만 둥지 안으로 먹이를 던져주시진 않는다. 라고 작가 조시아 홀랜드는 우리를 일깨운다. 히포크라테스 역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신을 부르짖는 한편으로 스스로 도와야 한다. 시카고에 살았을 때 나는 정신수양을 행하면서 사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정신수양에 더 애를 썼고 다시금 사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났다. 800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고 나서 나는 다시 목표를 종이에 쓰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미래는 진공 상태였다. 그 진공 상태를 채우는 것이 내 임무였다.
나는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장소를 골라 매일 밤 그곳에서 재정적 목표들을 깊이 숙고하며 정신 수양을 했다. 벽에는 목표를 걸어두었고 목표를 잃은 모습을 이미지화하여 마음속에 새겼다. 이런 숙고의 시간은 경제적 자유를 얻은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미 손에 넣었다고 상상함으로써 내 목표와 열망을 충족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어떤 단어도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을 비우고 현재의 순간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자 낭랑하게 콧노래를 부른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눈을 뜨고 벽에 걸린 목표를 응시한다. 다시 눈을 감고 이 목표들을 경험한다고 느낀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미래의 꿈으로 보낸다. 잡생각이 떠오르면 눈을 뜨고 다시 목표를 써놓은 메모를 본다. 그러면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그 문구는 이런 내용이다. 경제적 안정, 손실 없이 한 달을 쉬는 힘. 나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되뇌인다. 내 목표는 경제적 걱정 없이 1년 중 한 달을 쉬는 거였다. 벽에 걸어둔 두 번째 문구는 50살까지 달성할 더 고차원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였다. 경제적 자유. 나는 이 문구를 반복해서 말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신수양은 확신을 주었다. 나는 무의식 수준에서도 자신감을 갖고자 부를 달성한다는 또 다른 확약서를 벽에 붙였다. 나라고 왜 안 되겠는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부란 원하는 자의 것이다. 힘과 지혜를 모아 부자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이 의식이 누군가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의 삶이 그 결과를 보증한다. 인간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존재다. 마음이 분명한 목표에 고정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직 배울 게 많다. 행운은 모두 내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 손으로 해낸 일들이 없었다면 부를 일구기는커녕 가뭄으로 말라 죽었을 것이다. 나는 열심히 일할 때 내 옆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역시 느꼈다. 인생 수업, 정신 수양. 부를 일구는 데는 고된 노동은 물론 행운의 브레이크도 필요하다. 둘 사이의 균형이 내 삶을 바꿨다.